저희가 안내해드린 대로 2주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유튜브 페이지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제 그 키워드를 넣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타겟 오디언스 컨슈머를 찾아서 가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컨슈머를 찾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쓰시는 방법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컨슈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중에 있어서 이 경험의 장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미디어를 통해서 하건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공간에 이 경험의 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이 소비자를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트렌드를 방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충성된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친구를 얻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내 물건을 파는 대상 아니면 마케팅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 이제 미디어 공간 안에서 친구 맺기가 가능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유튜브 커머스나 소셜 커머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컨설팅 업체들이 말하는 최후의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 이제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을 구분해 보면 2023년도 이건 이제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자, 크게 네 가지 세대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젠지 세대, 그 다음에 이제 그 2000년 전후로 그 전환기를 맞이해 있었던 밀레니언 세대, 그 다음에 그 90년도 초반에 있었던 X세대, 그 다음에 이들의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도로 경제가 많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았었던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밀레니언 세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젠지 세대, X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대 구분을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타겟이 11살에서 26살까지는 젠지 세대. 한국 요즘 말로 하면은 왕의 DNA를 갖고 있는 세대라고 하고 개인화 시대, 또 어떻게 보면 초개인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밀레니얼 시대 세대가 개인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이 세기가 전환됐었던 시대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타 자기 주변에 있었던 상황들이 변환되던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대표적으로 IMF 세대들이 이 밀레니얼 세대의 좀 특징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 세대는 풍요로웠던 유년 시절과 그렇지 못했던 청년 시절의 이 상반된 세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잠재된 불안감이 좀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쫓김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 거죠. 특히 요즘 흔히 말하는 청년 실업인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 이렇게 늦춰지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성인 경우에는 조금 일찍 시작하지만 남성인 경우에는 직장을 잡는 세대가 30세 이후로 조금 늦춰지고 있는 것들이 요즘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X세대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 한국 경제의 최고 정점을 맛봤었던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뭐 코미디 같은 프로에서도 자주 이렇게 보여지곤 하는데 오렌지족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부모 세대의 풍요로움을 경제적 풍요로움을 온전히 받았던 그런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소비 생활의 패턴들도 그런 식으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이제 명품이라던가 아니면 고가의 제품들을 겁 없이 사던 세대의 시작이 이 X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압구정동의 현대백화점, 압구정동의 갤러리아 백화점, 이렇게 명품을 중심적으로 발달했었던 그 상업 지역을 보게 되면 이런 배경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베이비 부머, 한국 전쟁 이후 자식의 수가 한 집안의 이제 경제력을 자리 잡았던 세대죠. 그래서 많이 나을수록 특히 농경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인 노동력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꼭 요거는 국내 상황만 그렇지 않고요. 전 세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럽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의 모습은 좀 다르죠. 전 세계적으로 결혼도 늦어지고 있고 아이를 잘 갖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또 요즘 세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크게 이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을 구분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23년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살펴보면 여전히 미국은 이제 그 가장 오래된 페이스북이 넘버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라고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그래도 지금 테크 기업으로서 건재할 수 있는 거는 실제 사용자 수가 이런지 아니면 그냥 등록된 사용자 수가 이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30억 명 정도가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요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잘 쓰지 않는 왓츠앱, 이게 그 한국으로 치면은 이게 카카오톡과 같은 그런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왓츠앱을 쓰고 주로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게시를 해서 뭔가 쇼잉을 할 때는 인스타그램을 쓴다는 거. 그다음에 한국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위챗, 이게 이제 한 20대들이 주로 쓰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좀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무섭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틱톡이 있습니다. 거의 10대들,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있고요. 자, 이걸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각 세대는 우리가 각 세대별로 자기네들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씁니다. 자기네들끼리의 신조어를 만들어 쓰는 거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SNS로 갔을 때는 어떤 형태를 나타내냐면 자기들끼리만 쓰는 그런 그 SNS 미디어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했던 게 이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은 그 세대별로 다른 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소셜 미디어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계속해서 이 사용자들이 자기네들 서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서버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틱톡에게는 좀 많이 이제 밀리고 있고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의외로 이제 그 페이스북 메신저를 10대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텔레그램, 그 국내에서는 이제 카톡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보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텔레그램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스냅챗, 그다음에 기타 듀린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중적인 우리 10가지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플랫폼마다의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튜브라는 독특한 그 영상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인스타그램이 더 친숙하다, 어떤 분들은 다 유튜브에 친숙하다, 어떤 분들은 또 페이스북이나 다른 그냥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다라고 할지언정 저희가 각 미디어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소셜 미디어 유저를 분석한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대충 먼저 나중에 다 살펴보겠지만 유튜브를 살펴보면요. 자, 유튜브의 인구 통계학적인 분포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0억 명 정도가 쓰고 있는 것이 유튜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사용자 시간을 보면은 주당 한 5시간 정도를 평균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대충 하루에 뭐 40분 내지 50분 정도 쓴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업로드되는 시간당 업로드되는 유튜브 컨텐츠는 500시간 정도가 분당 그렇게 업로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리하게 재미있는 것은 여성 사용자가 45.6%, 그다음에 남성 사용자가 54.4%. 그래서 남성이 약간 조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10대가 95%, 당연히 이제 95%가 10대 사용자가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19%는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날마다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5가지 중을 좀 살펴보면 10대들을 어떻게 이제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여전히 많고요. 그다음에 동시간대에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가장 지속적으로 많이 쓰는 매체 중에 하나가 유튜브가 여전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디바이스로 접근하는가도 중요한 소비자를 분석하는 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디바이스별로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디바이스별로 어떻게 사용자들이 나눠지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요즘 트렌드를 좀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최근에 이제 특파원이 찍은 건데, 자, 한국선 갤럭이, 미국선 우액이라고 여기 의라고 이제 표현되는. 이번 삼성이 뭐라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돌아가는 걸 보면 삼성 갤럭시가 예전에 펜텍이고 아이폰이 예전에 애니콜이다. 사람들하고 다 같은 클래스인가? 그래서 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펜텍의 전철을 밟을까봐. 같은 얘기도 이 집에 와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빡 젊은 여성분을 만났는데 성시경 씨가 핸드폰에 갤럭시를 쓰는 걸 보고 갤렉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갤럭시와 쓰레기, 삼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합성어죠. 근데 어감이 듣기만 해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나? 근데 젊은 세대에는 이런 인식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보시면 한국 시장에서 특히 세대가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일본 시장은 압도적으로 아이폰이 점령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향은 왜 그런가를 좀 살펴보면 특징 중에 살펴보면 갤럭시가 훨씬 더 요즘 카메라 성능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뭐 달의 표면까지 찍는다라는 개념들이 있는 걸 보면 그걸 이제 광고로 쓰고 있죠. 근데 삼성은 여전히 이제 엔지니어 중심으로 기계의 우수성, 어떤 특징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은 이미 그 아이폰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 생태계 안에서
사용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저희가 이제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처음부터 MBTI를 농담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요즘의 소비자들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MBTI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힌트를 얻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엔지니어 중심이고 로직 중심이기 때문에 T적인 성향이 있는 거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F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뭔가 불편하지만 그 자체의 감성이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초창기서부터 이 스티브 잡스의 어떤 모토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이제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기도 힘들고 아버지한테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등록금 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도강이라고 표현하죠. 몰래 강의를 듣고 또 허락해준 교수님 중에 하나가 이제 캘리그래피, 글자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수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수업들 가운데서 왜 그 수업을 선택했는가를 좀 살펴보면 역시 스티브 잡스는 F적인 성향이 있었던 거죠. 뭔가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성향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던 거고, 그가 아이폰을 디자인할 때도 아주 심플한 방식으로만 계속 디자인하려고 했었던 그 철학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내재적인 요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왠지 그것들이 그 제품에 고스란히 묻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성이라던가 그 철학들을 따라서 그 제품들을 좀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이제 유퀴즈에 이제 두 사람이 나왔죠. 이 박진영과 방시혁. 잘 아시는 것처럼 박진영은 JYP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 방시혁은 이제 빅히트였다가 이제 하이브라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곡을 쓰는 작곡가예요. 근데 이제 같은 업종에 있어도 그 리더가 어떤 성향에 있는 거에 따라서 그들의 이제 접근 방식이라던가 좋아하는 그룹들이 좀 나누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오게 되는 컨텐츠도 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박진영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뭔가 이렇게 몸으로 표현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느끼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간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한번 내용 보시면 그 박진영은 인간 댄스 머신이라고 할 수 있고 방시혁은 인간 AI라고 박진영이 방시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곡을 만들 때 박진영은 전반적인 이렇게 멜로디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흥얼거리면서 만들고 그 박진영에게 필요했었던 그 방시혁은 그래서 요 악기는 어떤 특별한 음색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방시혁이 그것을 마치 AI처럼 그것을 뽑아서 접근해서 사용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시혁은 T적인 성격이고 박진혁은 F적인 성격입니다. 물론 방시혁도 재밌는 것은 감성적인 멜로디를 쓰고 감성적인 곡을 씁니다. 근데 본인은 그것들을 머릿속에 로직화해서 그 감정을 이끌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가 만든 음악과 T가 만든 음악 각각 그 결과물은 우리가 듣는 뭐 아름다운 멜로디, 신나는 멜로디일 수는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 따라서 그 제작 방식들이 이제 달라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업종에 있어도 그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라던가 색깔들이 다를 수 있고 같은 결과물로 보이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찾으면서 느꼈던 건데 이제 그 유튜브에서도 같은 컨텐츠인데 요 유키즈 온더 더 튜브 디글 TVN 똑같은 컨텐츠를 이렇게 다르게 잘라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지만 각각 채널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들어오는 소비자들과 컨슈머들을 다르게 유인하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거는 유키즈 온더 더 튜브 이 자체가 프로그램이 떴기 때문에 채널명으로 만들었고 TVN과 디글은
요약본을 각각 내보냅니다. 근데 그 요약본을 내보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미 사용자 분석에 돼서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주요한 말만 하는 것과 아니면 주요 내용을 보여주는 것과 좀 다르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